통신 케이블 뭉치 추락 사고로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자 배치 요구를 회사가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규탄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를 독도 현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50대 KT 하청 노동자가 거대한 케이블 드럼에 깔려 숨진 안타까운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안전관리자도 없이 400kg이 넘는 케이블 드럼을 밧줄 하나로 옮기다 참변을 당했는데 노조는 이전부터 사측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숨진 KT 하청 노동자 50대 김모 씨. 400kg이 넘는 케이블 드럼을 가느다란 밧줄로 옮기다 떨어진 드럼에 깔려 숨졌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현장에 안전관리자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하게 이렇게 비명 행사 있잖아요. 돈 몇 푼 아낀다고 안전요원 월급 돈 나간다고 안전요원 없이 그렇게 작업했다는 자체가. 노조는 이전부터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배치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이 원청인 KT가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아 비용이 없어 배치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KT에서 비용을 준 게 없어서 우리가 그걸 비용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들어 사측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바뀐 건 없었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도 없고 펜스 치면서까지 작업하는 데도 없고요. 우리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청업체 측은 관련 법과 KT의 지침에 맞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업무 지침에 따라가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KT는 하청업체의 안전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하청업체 확인 결과 노조가 안전관리자 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서로 안전 의무를 떠넘기는 사이 노동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 노조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라는 취지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는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김 씨의 남겨진 가족은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돈 얼마 아끼려고 했다가 생목숨 사람들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철거 등 건설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지난해 2,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공사 금액의 일정 부분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써야 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던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떨어진 거푸집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현장에는 안전 난간이나 안전 통로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투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금액의 1.2%에서 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안전관리자 인건비나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나 민간 사업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법 요율과 똑같은 안전관리비를 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하도급자가 법 요율대로 안전관리비를 쓴 뒤 정산을 요구하면 원 도급자가 마음대로 깎아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공사의 10%가 100원 중에 10%니까 10원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주고 100원 중에 1원만 주는 거죠. 시스템적으로는 그게 가장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맨날 얘기해요.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않고 남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9년엔 부산고용노동청의 한 지청장이 건설사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때 접대비로 쓴 돈은 모두 안전관리비에서 나왔습니다. 관급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고 이제 안 쓰면은 돈을 반납하고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어떤 앞으로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안전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안전관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해 1000건이 훌쩍 넘습니다. 이러는 사이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200여 명이 다쳤고 4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 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사항은 근로감독 매뉴얼에서 빠져 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늘 독도 현지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해 독도 답사단 70여 명과 울릉 지역 학생과 교직원 등이 참가하여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 표기 등 일본의 독도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교육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사이버 독도학교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부터는 독도교육 올림픽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극소수에게만 제공되다 보니 활동 지원사가 퇴근하는 야간에는 상당수 중증 장애인들이 나홀로 방치되곤 하는데요. 중증 장애인들은 매일 밤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인 36살 송정현 씨는 양팔과 다리를 혼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송 씨가 집에 도착해 바닥에 눕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여 분. 휠체어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리프트 기구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 씨에게는 머리를 감거나 물을 마시는 일도 혼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퇴근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쌤들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물 한 잔이 저한테는 생명수에. 송 씨처럼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은 화장실을 대신해 기저귀를 착용합니다. 활동 지원사가 없는 밤 시간에는 대소변이 찬 기저귀를 10시간 넘도록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변에 본체로 있어야 되니까 그 샌드 없는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고 그냥 고문받는. 피부 습진과 고열,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출근하면 송 씨는 빨리빨리를 자주 말합니다. 기저귀를 빨리 벗겨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엉덩이가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송 씨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떼약볕 아래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아파갖고 뒤집어나게 한숨만 놔줍니다. 그때 말도 못했습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들 많으니까요. 올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거주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결국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거주 기간 점수를 배점해서 이제 이게 반영이 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없어져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시에서는 13명의 중증 장애인에게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해당 지원에서 배제되는 중증 장애인은 매일 밤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 조사 중인 경주 탑동 유적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삼국시대 인골 중 최장신에 해당하는 180cm의 남성 인골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 인골은 삼국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평균 신장 165cm를 훨씬 넘어 형질 인류학적, 병리학적 연구를 통해 피장자의 직업군과 당시 생활상 등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탑동 유적은 기원 후 1세기 전후 목광묘를 비롯해 6세기까지 무덤이 조성된 곳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조사를 통해 180여 기의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인근 경상과 같은 지역으로 가서 술을 마시는 원정 유흥,
풍선 효과도 명확해졌는데요. 주민들은 불안하고 방역당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대구의 한 고깃집, 밤 10시가 넘자 문 닫을 채비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자정 이후 영업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나마 손님이 있던 점포들도 12시가 다가오자 울며 겨자 먹기로 손님을 내보냅니다. 하나, 둘 불이 꺼지는 음식점. 평소보다 2~3시간 일찍 문을 닫은 주인은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불편하고. 영업을 해도 손님이 없는 노래방. 사실상 개점 휴업이 또 시작되자 업주는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이달에 한 5일, 6일 공쳤어요. 내가 안 하는 입장이라 그래도 가겠어요, 안 가시. 지금 시각은 새벽 0시 16분. 대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이제 10여 분이 흘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음식점과 주점은 불을 끈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경북 경산시는 어떨까? 음식점과 술집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는 경북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거 한번 있었잖아요. 대구는 10시로 제한하고 여기는 있었잖아요. 그때도 엄청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대구의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던 지난달. 그때도 경산의 유흥가는 주말마다 인파로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슨 효과가 이쪽으로 나타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당시 대구의 확진자 2명이 경산 술집을 다녀간 게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원정 유흥, 풍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불안해진 경산시는 내일 거리두기 상량 조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가 하이코 활성화를 위해 전시장 증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증축 규모는 전시장과 편의시설, 주차장 등 8천여 제곱미터로 295억 원을 투자해 2023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하이코 전시장이 2천여 제곱미터로 턱없이 부족해 전시행사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에이펙 정상회담 유치를 위해서도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이코는 적자로 인해 경주시가 매년 20여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는 데다 인근 포항과 울산에도 전시 컨벤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시설 확장으로 적자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포항에서는 4일 연속으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습한 탓에 숨이 더 턱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한반도 남쪽으로 수증기가 머금고 따뜻한 공기가 계속해서 불어들기 때문인데요. 현재 포항과 영덕, 울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주에서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9도까지 올랐고 체감상 35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내일 포항의 아침 최저 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날째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불쾌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7도, 포항과 영덕 29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은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계속해서 짙은 안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더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포항 지역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 중개 행위가 있다는 민원에 따라 포항시가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무등록 중개나 일명 떴다방이라 불리는 이동 중개업소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경찰과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10명의 합동 지도 단속반을 꾸려 불법 중개 행위나 무등록 중개 행위,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중개 행위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전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경북지역지부는 경주지역 공공부문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오늘 경주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수도 검침원과 정동극장의 임금 체불, 고용 불안정 문제, 시의 출자 출연 기관 비정규직 부당 해고와 장애인 시설 비리 내부 고발자 징계 등 경주 지역의 4가지 공공부문 노동 현안이 7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내에 지정하는 첨단 기술기업에 포항기업 2곳이 뽑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의 원소프트다임과 친환경 바이오 신소재 개발업체인 AM폴리로 첨단 기술 기업에게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특구 육성사업 참여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